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모두 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예.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의원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참석해주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본청에서 제 사무실에서 송원석 대표님 방까지 걸어서 딱 100걸음 정도 남습니다. 한 60m 정도 남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60m를 좁히는 첫걸음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정치적 거리는 멀었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국회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님, 곽규택 원내대변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 한정희 정책위 의장님, 천준호 운영수석님, 김한규 정책수석님, 문금주 원내대변인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쁜 국정 일정에도 직접 자리해 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님,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님,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역사에 흔치 않은 자리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정치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떠올려 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여당 신한국당과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은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나라를 함께 지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재정, 금융 대응만큼은 정쟁에서 분리하는 선례를 여야가 만들어 왔습니다. 결단들이 쌓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순간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 압력이 거셉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동요는 곧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의 부담이고 수출기를 걱정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이고 생산비 상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농축산 현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버티고 있습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에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비축류 확보와 대체 원유 도입으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민께서도 차량 2부제 동참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풍이 거세도 선체가 단단하면 항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위기가 국민의 삶을 파고들수록 정치는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입니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예산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렇게 여야 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와주신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이형일 재경부 차관님,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정파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가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여당 우리 당직자들과 정부 측에서 좀 새겨 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위기 진단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상향을 했습니다. IMF에서도 성장률 2% 미만, 물가는 2%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위기의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하고 있다 보니까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이라는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 현금 살포 추경의 부작용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이지만 대성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의 내용은 여전히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의 사업 내용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과 소비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단기 소비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 부작용 해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가 상황을 직접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채권 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율이 지금 1,53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도 1,400원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전쟁 이전부터 노란봉투법이나 관세 협상 결과 등 여러 불안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 문제가 아니라 물가 급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입니다. 당장 3월 수입 물가가 16% 올라서 2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신임 한은 총재의 청문회 발언이 나와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학 개미 탓, 전쟁 탓과 같은 남 탓만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 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석유 최고 가격제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야당에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할 때는 귓등으로만 흘려듣더니 대통령께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 비판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하면서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발목 잡기로만 보지 말고
경청하면서 새겨듣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차량 오부제, 홀짝제처럼 탁상 행정 규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제와 홀짝제 시행 이후 교통량이 오히려 0.7%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 일괄 규제의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중단하고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부터 특히 큰 집인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정식 정책위 의장님 여기서 뵈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주 봐야 되는데 원내대표님 두 분이 좀 자주 만나시고 이렇게 틈을 주셔야 저희도 좀 정말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저희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윤창열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48일째입니다.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국제통화기금은 최악의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 이하까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서 기존 전망치인 1.9%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 지표는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발표된 수입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16.1%나 급등했습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긴 합니다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만큼 유가 상승의 부담이 서민 가계에 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유사시 비상수송과 대체노선 마련 등 에너지 안보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대응이 또 엇박자를 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야당의 제안에 따른 입법과 예산 어느 측면에서든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민생 방파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정점식입니다. 우리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한 의장님께서 질책을 하시니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주당 원내 지도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당 대표님과 한정혜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회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양당 원내,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보임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양당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정부 부처와 함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충분한 협의보다는 의석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협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국회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양당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된 해결사로 나서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이 사실상 민생경제협의체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여야정 협의가 이제야 비로소 실천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고환율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3월 수입 물가가 16%나 급등했고 이는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여야정 간 상시적인 소통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민생 구하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회의 모두에서 우리 한정혜 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보임된 이후에 오늘 공식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기를 희망을 하고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정부의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보고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기관별로 4분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경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대응 경과입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중동 정전 발발 후 오늘까지 48일이 경과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 상황, 석유화학 제품 원료 수급 불안정,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도표에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 그리고 국무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실무 대응반을 5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중심의 물가대응반, 산업부 장관 중심의 에너지수급, 금융위원장 중심의 금융안정, 그리고 복지부 장관의 민생복지반, 외교부 장관의 해외상황반 이렇게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가, 에너지, 금융 등 경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복지와 중동 국제정세 분석 및 협력까지 포괄하는 대응반을 설치해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요 실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공급망 관련해서 각 소관 핵심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격, 수급 동향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정용 비닐용품 같이 물가에 관련된 품목, 생활 밀접 품목뿐만 아니라 비닐류, 기저귀류 같은 수급의 핵심적인 그런 품목까지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건설기업, 아스콘, 의료 필수품 등 현장 애로사항 간담회 있었고요. 나프타나 주사기,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에 대해서는 매점 매석 금지 고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 공급을 위해서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공급 정상회에서 품질 검수 기간을 단축하든가 수의계약 상한 금액의 적용을 예외하는 것 등에 대한 한시 유예를 둔다든 이런 저희가 완화를 하고 있고 페인트 원료 신속 반입 규제 특례 또 수익 기저귀 신속 통관 전자 심사 등 수급 개선 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국회에서 추경 26.2조 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전국민 부당 경감,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중동 전쟁 여파로 피해보는 국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송원석 대표님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재검토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쟁 추경이 민생 경제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처 역량을 결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가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안보특별법, 수출금융지원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이 좀 꽤 있는데요.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외교부 조현 장관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 재외공관의 노력 그리고 끝으로 재외국민 보호 노력 이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48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대면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에 2차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고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4월 말까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새롭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2차 협상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각각 20년이냐 5년이냐 하는 문제로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즉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이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아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제외한 세력들과 협상입니다. 이건 역시 섣불리 예단키는 어렵지만은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상황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해왔음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휴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고조되는 긴장은 우리 선박의 통항과 선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도 계속 열리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해당 회의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긴밀히 모든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원자재 물량 확보 관련 조치입니다.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수급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외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대체 수급 현황을 전수적으로 파악하고 재점검함으로써 전후에도 우리의 에너지 수급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처 다변화를 지금 외교적 지원 속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특사도 파견하고 또 알제리와 리비아 또 그 외에도 중남미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또 석유협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 특사 파견 등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UAE의 전세기 또 사우디의 군 수송기를 투입함으로써 비교적 또 안전한 인근국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드렸으며 총 한 1,500명이 안전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1만 3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들은 적극 대피 의사가 없거나 현지의 그 생활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위험 지역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또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고 또 긴급 연락망도 유지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재외공관과 공관원 안전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추경 예산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재정경제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중에 중동 현황은 외교부 장관님 보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동향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중동 전쟁 영향의 가시화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휴전 소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새로운 뉴스에 따라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90불대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 주가의 경우는 전쟁 전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1시 기준으로 한 6,200원 선에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1,473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11시 기준으로 WTI가 91불, 브렌트는 95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입니다. 수출 증가세가 1분기에 37% 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중동 분야는 부진한 상황이고 물가의 경우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소비 등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도 나프타의 공급 애로 등으로 산업 민생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대응입니다. 저희는 먼저 전쟁 발발 직후부터 경제 분야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통령께서 매주 국무회의에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산하의 변화에 따라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공급망 분야입니다. 공급망에서는 위기대책본부를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나프타 석유화 기초 유분 7종에 대해서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나프타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나프타와 파생 상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 금지와 관련돼서는 석유 제품, 요소수, 최근에는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 매점 매석 금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대해서 공급망 에러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는 것을 한 라인을 개설하였고 거기서 제한된 내용과 기타 현장에서 많이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급망 병목 에러를 해소를 위한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윤창열 장관께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돼서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했고 특히 산업과 물류의 필수적인 경유 가격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 물가 TF에서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신설하여 물가 파급 영향을 점검하여 공산품, 가공식품 전반 등 특별관리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다음 산업부 차관께서 보고할 걸로 되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과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먼저 채권시장 등을 중심으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면 현재 3조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시장에 대해서는 5조 원의 긴급 바이백을 지원하였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이번 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신 외환시장 안정 세법을 개정을 통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전체적인 대상 규모를 20조에서 추경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25조 6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에 5조 원을 현재 5조 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이 중에서 현재 4조 원 정도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2단계로 국회 적극적인 협조로 26조 2천억의 전쟁충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이 중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10조 5천억에 대해서는 6월까지 85% 신속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에는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하고 5월 18일 2차 지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비의 환급의 경우에는 4월분부터 소급해서 5월 중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2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포함된 할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영화 공연, 6월에는 숙박 할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4월부터 순차 지급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공급망 지원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4월 중에 신속히 나프타를 대체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석유 비축 자금 등도 상반기 중에 전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종전 선언 때까지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기 발표된 조치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며 필요시에는 추가 대응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관련 주요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 이후에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는 국내 수급의 약 70% 이상이 중동 전쟁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에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주요 산업부터 필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영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 역시 전쟁 이후 90% 이상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61%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5월 예년 대비 8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중동발 유조선의 국내 도착 시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공급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종전 협상 결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고 가격제를 통해 국내 가격에 대한 영향은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나프타 및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6,700억 원 규모로 나프타와 기초 유분에 대한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입 관련 금융 지원 등의 지원을 병행하여 전쟁 지원에 준하는 수준을 목표로 물량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유 수급 차질이 해소되어 나프타 생산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매점 매석 금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시작된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용 원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평시 재고량 확보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매점 매석 금지와 수급 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한 고시를 이미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화 중간제품 수급점검 TF를 운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중동 전쟁 공급망 지원 센터를 통해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여 수급애로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부분입니다.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산유국 대상으로
고위급 대외 활동을 통해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파견하여 지난 1차에 UAE에서 2,400만 배럴, 2차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서 금년 말까지 원유는 2.7억 배럴, 나프타는 최대 210만 톤을 확보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유조선과 홍해, 얀부양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비축류 수합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 수급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수요관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비롯해 대중교통 인센티브 확대, 혼잡 완화 등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유 제품 가격 안정과 유통시장 관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정된 3차 최고 가격은 민생 안정, 국제 유가, 수요 관리 기조를 고려하여 동결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가짜 석유, 담합,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고 홍보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증액 등 국회의 지원에 대해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우리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비중동산 원유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중동산에 특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동산 원유를 추가로 도입하더라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들이 비중동산 원유를 활용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도록 유인하는 예산 지원 등 관련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축류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비축류 확보 국가이나 근본 중동 위기를 계기로 비축류 확보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비축 탱크 확대를 위한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탱크 구축 비용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비축류 구매 비용 또한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중동산 원유 구매 인센티브 확대, 중동 내 대체 한구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포함하는 등 추가적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특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